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오히려 좀 지켜보시고, 공급망 이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모든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이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분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낙 바쁘셔가지고 반가워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장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진짜. 네, 진짜 시장이 참 걱정이죠. 네. 하여튼 시장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저희 815 모니터에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자기 그 치아 혹은 그 잇몸, 이게 정말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댓글로 좀 사연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 10분 추천을 해가지고 트로마츠 전자기파 칫솔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책의 저자신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의대 본과 1학년 때 딱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때려치고 서울대 공대 바로 이야. 합격해가지고 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도 일찍 따고 네. 그러면서 하여튼 뭐 이 발명가의 길을 들어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게 FDA 승인도 받고 뭐 상당히 잇몸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그래도 한 1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우리 출연하셨을 때 제가 네.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한 10개만 좀 우리 기부 좀 네. 하시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네,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려운 시장 얘기 들어가 볼까요? 이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중국의 전력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네. 뭐 걱정. 하여튼 현재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악재가 너무 막 이게 중첩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악재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촬영하는 날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서 2,900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큰 거는 일단 이제 예상보다 물가 상승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경기하고 무관하게 이제 요즘에 올라가는 이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은 경기보다는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 그 연료로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천연가스, 원유라든가 그렇지. 석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연료로 쓰는 제품들인데, 이 제품 가격들이 너무나 갑자기 급등하는 거야. 올해 상반기에는 실제로 우리 경기 좋아질 때 많이 쓰는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가격들이 그냥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이 상황에서 경기까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특히 중국이 전력난까지 겹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경제 지표도 되게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흔히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 안 좋으면 당연히 돈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렇지. 네, 풀 수가 없죠. 물가를 자극시키니까. 그래서 기댈 게 없다. 지금 시장은 딱히 기댈 게 없다는 이제 그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증시를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또 유동성 문제까지 생겼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대출 규제하고 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내는 물량이 미리 벌써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있고, 기관 투자들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수익을 미리 확정하려는 심리가 강한 건지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개인 투자분들의 그 고객 예탁금은 사실 줄진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되는데 매수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려고는 안 하세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굳이 이 주세에서 내가 팔진 않겠다라는 심리는 맞는데, 올해 여름까지 보여주시던 그 강력한 매수는 사실상 최근에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까지 겹쳤고,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게 최근에 내년도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좀 꺾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좀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꺾였죠. 거기다 바이오 기업들 꺾이기 시작하고, 한국의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의 그 실적 추정치 내년입니다. 내년도 추정치가 이렇게 조금씩 꺾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가에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좋은 걸 시장은 인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안 좋아지는 거 그냥 그것부터 반영하자. 이 논리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 그렇게 좋은데 주가 7만 원 한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7만 원도 깨져버리고. 깨져버렸죠. 예. 그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 그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 홍나희 여사가 지분 매각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 지분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영향 안 줬다고 볼 수 없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의 피크아웃, 이익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게 그냥 뭐 하나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사실 예전처럼 뭐 개인의 힘이나 그 기관들이 방어를 할 힘이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빠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좀 밑으로 힘없이 3천선을 깨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유출된 상황에서 뭔가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난주 보면은 푸틴이 그 에너지 하락을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천연가스 가격도 좀 내려가고 했잖아요. 네. 좀 우리가 호재로 볼 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도 푸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죠. 사실은 공급의 문제인데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약간 의도된 거죠. 푸틴 대통령이 사실 독일하고 좀 약간 지금 약간 대립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뉴스를 보니까 독일은 천연가스를 제대로 수입하기를 원하는데 약간 푸틴이 처음에 이제 으름장을 놓은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근데 또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게 가격 때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시 그냥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에 말로만. 말 한마디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걱정할 이슈는 아니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우리 심리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심리,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국 해결은 돼요. 우리가 사실 2년 동안 정말 고생도 해봤지만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뭐 수요가 없어서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좀 희망을 봤던 게 이번 주에 좀 아쉽긴 했지만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게 또 기아 아니 빠질 때는 또 겁없이 엄청나게 겁나게 빠지더니 예. 또 오를 때는 또 확 오르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화신이라든가요, SL 같은 그 중소형 부품사들이 주가 하루에 막 14%씩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 피해 업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모든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이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이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좋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로 공급망 이슈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말레이시아에 그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되게 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실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요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가동률이 올라가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동차 그 생산 자체도 최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증설을 벌써 발표를 했어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증설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뭐죠?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3분기가 피크. 그럼 4분기부터 많아지죠. 마치 반도체가 지금 좋아도 앞으로 안 좋아지니까 부러지는 거랑 이거는 정반대죠.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봤고 특히 또 의류 OEM도 아실 거예요. 그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이 최근 주가가 좋은 게 의류 회사들이 3분기에 진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다 셧다운 들어가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주문을 넣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적 우려로 빠졌는데 최근에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의류가 지금 조금씩 공장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은 의류 재고가 없대요. 지금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류 재고가 없다는 거는 빨리 채워야 돼요. 왜냐? 그렇지. 재고를 채워야지. 예. 할 것도 그렇지만. 특히 4분기가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소비 시즌. 그러니까 이게 급하거든요. 근데 다 이제 의류가 주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 이유는요. 공장 가동이 중단이 돼도 의류는 만들기가 되게 쉽대요. 금방 이게 정상화하는 데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발은 좀 오래 걸린대요. 신발은 이게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텀이 있대요.
자동차는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반도체니까. 근데 의류부터 시작된 이 약간의 병목 현상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씩 이게 약간 풀리고 있어요. 실타래가. 자동차까지도 그렇게 본다라면은 국내 증시를 굉장히 압박했던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정점을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상하이 있죠. 중국에. 그게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운임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꺾이기 시작한다는 건 뭔가 정상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다 안 좋은 것만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나오지만 좋아지는 것들도 사실 나와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걸 보면 2,900여 초반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좋아지는 것도 한번 찾아볼 때가 되긴 했는데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네.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과정에서의 조정 구간이냐 네. 아니면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겁먹는 거잖아요. 많이, 예.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버스에 베팅한다는 뭐 그걸 보더라도 네.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좀 요즘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 시황 전략가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예전부터 계속 보수적이셨던 분도 계시고 1년 내내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여전히 그렇죠. 작년 강세장에서도 예. 근데 이 최근 들어와서 바꾸신 분도 계세요. 스타일을 오히려 안 좋게 보다가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특히 제가 기억으로는 하이투자증권의 한 분인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뵀는데 그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다가 아니다 4분기부터 좋아진다 의견을 바꾸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대신증권의 그 한 애널리스트 분은 원래 이제 아마 이름만 대면 아실 거예요. 굉장한 강세론자인데 이경민 팀. 네 말하시는구나. 그 바꾸셨더라고요. 약세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을 정강후약으로 봤는데 전약 후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보다까지 좀 시장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게 꼬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맞을진 모르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누구도 이 시장에 대해서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세 하락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대세 하락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대세 하락이 되려면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버블이어야 돼요. 시장이 버블에서 꺾여야 되거든요. 항상 급등하고. 근데 아마 버블이란 동의에는 의견에는 누구도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뭐 올라간 게 있어요. 버블이죠. 사실 또 많이 빠졌죠. 대형주들. 그나마 버블은 아닐 수 있는데 많이 오른 거는 그나마 2차 전지 정도? 그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버블을 만드는 게 유동성이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증폭하고 대출도 늘어나고 거기다 금리까지 높아졌을 때 버블이 터지는데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제 역으로 보면요. 오히려 지금 나중에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더 갖춰지려고 해요. 왜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엄청 심하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급해요. 돈을 더 빌리려고 할 거예요. 아마 굳이 필요 없는 사람도 대출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을 또 한번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통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갈 때는 경기가 이제 진짜 고점에서 꺾일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대부분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제로 금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저번에 한번 올렸다가 오늘은 금리 동결했더라고요. 했는데 아니 진짜 자신 있으면 계속 금리 올려요. 뭐 정말 경기에 대해서. 근데 그 정도로 금리를 막 함부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 뭐 내년에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 이번에 고용 지표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긴축 리스크가 생길 때도 아니에요, 사실은. 경기 모멘텀이 좀 꺾인 거지 경기 자체가 고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블의 징후도 없고 경기 고점도 아닌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게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돈을 안 빼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 돈을 다른데 지금 사실 굴릴 데도 없고 사실 보낼 데가 없지. 네, 보낼 데가 없어요. 은행 금리가 정말 높아지면 또 모르겠는데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는 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대세하락으로 빠졌다고는 저는 보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물론 삼성전자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요즘에 반도체나 여전히 2차 전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친환경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대세하락으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사람 밖에 나가니까 이제 재화 소비 줄 거다. 물론 그게 벌써 보이긴 해요. PC 수요도 줄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일부 좀 보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재고가 없다 그랬잖아요. 재고 사이클이 한번 남아 있어요. 이거 반드시 채워야 되거든요. 의류가 됐건 그렇죠. 뭐 자동차가 됐건 아니 공장을 짓건 설비 투자를 하건 이 사이클의 최대 수혜 국가가 한국이에요. 사실 한국, 중국 같은 나라들인데 제조업 베이스. 이 사이클을 적어도 한번 지나고 나서야 뭐 대세하라고 논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사이클 안 왔고 특히 아직 남아있는 게 미국의 인프라 투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 그냥 단지 지수가 3,000 넘었고 이제는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장이 진짜 대세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단지 너무 시장이 공포스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논리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대세하락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악재들이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언제 해소되느냐 조금씩 거기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여기서 뭐 대세하락으로 가서 2,500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겠지만 네. 어쨌건 우리 염이사님은 대세 하락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 네. 좀 그래요. 실적 정말 좋은데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반도체주가 정말 계속 밀린단 말이죠. 네. 이게 오버냐 아니면 정말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네. 그 가진 분들과 가지지 않은 분들의 논란이 좀 심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씩 다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고, 8만 원일 때요. 그 다음에 이미 반영됐다고 보셨던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맞았죠. 사실 맞았고. 근데 이제 주가 보통 바닥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반대예요. 주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요. 고점이 어떨 때 나오냐면,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이제 뒤늦게 막 상향 조정될 때가 있어요. 이게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까지 항복. 이제 목표가 다 올리고. 그럴 때 주가 더 올라갑니다. 레벨업을 한두 번 더 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거기서 더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다 올려버려가지고. 꺾여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당연히 안 좋아지니까 그거 반영해서 주가 흘러내리는데 지금 뭐냐면 그거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올해 1호라고 반대인 게 뭐냐면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실적 추정치를 다 낮춰요. 이제 낮추기 시작해.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증권사 목표가가 8만 원대까지 낮춰진 증권사가 한 두세 군데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일부 증권사에서 8만 원 초반까지도 나왔던 것 같고 미래세 증권이었나요? 굉장히 낮췄고요. 저희 당사도 8만 7천 원인가로 낮췄고 하이투자증권도 되게 보수적인데 거기도 8만 원대 후반 정도 낮췄고 기존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 증권사들도 다 낮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실적 추정치를 낮춰버린 거죠. 내년도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후행적으로 주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실적 보고 후행적으로 낮추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바닥 나올 때의 모습들이에요. 예. 근데 물론 거기서 더 빠져요. 예, 며칠 더 빠집니다. 주가가 거기서 많으면 5, 6%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추정치가 낮아지고 나면요.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도 안 해요. 나빠질 대로 다 그거를 한 번에 다 악재가 다 나왔다. 예. 그러면 조금만 뭐가 개선되잖아요. 주가가 바로 위로 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을 다 반영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것들도 반영은 됐지만 여전히 낙관론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뒤늦게 그런 것까지 추정치가 낮아지니까
더 급하게 반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삼성 이제 일가의 그 지분 매각 이게 좀 일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규모가 물론 1.5조 원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불편한 이슈는 그치,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물량 나오니까 먼저 팔아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급 때문에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악재는 바닥을 더 빨리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더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저는 오히려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오히려 좀 지켜보시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내년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우리 PBR 계산 많이 하잖아요. PBR로 0.9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뭐냐 삼성 하이닉스가 PBR 1배 이하에서 사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수익 났어요. 바로 수익 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 매력이 높아진 시점까지 왔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혹시 좀 현금에 정말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좀 여기서 공포에 좀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수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가 맞아요. 올라줘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런 어떤 최고의 악재들이 다 나오고 막 많이 빠져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그 사실 당사의 그 윤조 센터장님도 얘기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이제 빌려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사실 저희 센터장님도 되게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 계속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그 바닥을 이제 이렇게 확인할 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추정치가 좀 낮아져야 된대요. 뒤늦게 다. 이게 내려가야 시장이 이제 그때부터 악재를 더 한번 반영하면서 바닥을 다진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여전히 그 기대값이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요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여전히 그냥 고집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보니까 대부분 내년 추정치를 다 낮춰버렸어요. 4분기하고. 결국엔 올게 왔는데 그 올게 온 게 이제는 악재를 오히려 현실화시키면서 더 이상 이제 나쁠 게 없는 걸로 나중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게 그럼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못해요. 내년 하반기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 돌릴 텐데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두 달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확인할 때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저는 적어도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공포에 빠지신 분들도 네.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번 냉정하게 상황을 시황을 좀 그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